렐하 3.1절 특집 아튜브 대한독립 만세! 예술을 품격 있게 즐기는 시간. 안녕하세요, 벨크레입니다. 여러분, 도깨비 하면 어떤 도깨비 떠오르시나요?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아니면 헐벗고 무서운 괴물 이미지? 사실 이런 도깨비는 우리나라 전통 도깨비가 아닌 일본의 오니라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도깨비는 독과 애비의 합성어로 이 도시라는 것은 불과 곡식을 뜻하는 풍요로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애비라는 것은 아비, 즉 성인 남성을 뜻합니다. 인간과 친근하게 장난치는 도깨비가 바로 우리나라 전통 도깨비인 거죠. 그럼 이런 잘못된 이미지가 왜 우리에게 남겨진 걸까요? 일제는 지금까지 노동력, 토지, 살림 등을 수탈하던 무단 통치를 넘어서 한민족의 강인한 정신적 뿌리를 뽑고 가치관을 분열시키기 위해 문화 통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일제가 이 시기 동안 많은 사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사파들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도깨비라고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잘못된 이미지가 각인되게 된 거죠. 이때 일제가 미술계도 난도질 해놨는데요. 일제 강점기 당시 미술계 상황은 어땠을까요? 또 해방 후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럼 3.1절 특집 아튜브 지금 떠나보실까요? 미술계에 대한 탄압과 지배도 바로 이 문화 통치기쯤에 시작하게 됩니다. 총독부 주최하에 조선미술전람회, 줄여서 선전이라고 하는데요. 1922년부터 1944년까지 총 23회에 걸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당시 국내 관청에서 열리는 유일한 전람회로 마치 글을 쓰는 작가에게 있어서는 신춘문예와 같은 자리였는데요. 유명해지고 또 데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서 입상을 해야 됐습니다. 박수근, 나혜석, 이인성과 같은 한국 미술사 의 주요한 작가들도 바로 이 선전을 통해서 주목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선전이 참으로 웃깁니다. 초기 동양화부를 제외하면 심사위원 전부가 일본인이었다는 건데요. 이것은 조선인들의 예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시기구가 아닌 일제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림만 그리게 하려는 의도였죠. 이때 중요한 키워드가 향토색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향토하면 어떤 지방의 특유한 자연 풍속에 대한 특색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일제는 이런 의미로 향토색을 요구한 게 아니라 조선을 미개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일본이 바라본 조선색이고, 그래서 작품의 배경도 도심이 아니라 시골을 요구했었습니다. 사실 이 향토라는 단어도 우리나라 고유의 단어가 아니라 일본어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국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속상한 부분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투쟁미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건데요. 이 당시 우리 미술계에서 할 수 있는 저항은 선전에 참가하지 않거나 절필하는 등 문학 등 다른 분야와 달리 많이 소극적이었습니다. 1929년 3월 21일 동아일보에서는 한 어린 학생이 연필로 조선지도와 사람 하나 그린 것을 압수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당시 일제의 미술 탄압은 정말 극에 달았습니다. 그 정도로 시각이 대중에게 주는 효과가 엄청났다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의문이 들어요. 정말 저항미술 작품이 없었을까요? 시나 소설은 원고지 잘 숨겨서 해방될 때까지 보존할 수 있는데 미술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잘 보존되지 못한 건 아닐까요? 몇몇 사회주의 미술을 제외하면 투쟁미술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소극적이었냐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기록되지 못하고 일본에 차압되거나 찢겨진 미술품 중에 이육사의 시처럼 우리 가슴을 불타게 만들 만한 미술 작품이 있진 않았을까요? 혹시 이 시기에 투쟁미술에 대한 제가 모르고 있거나 밝혀지지 않은 작품이 있다면 제게 댓글을 남기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의식, 무의식으로 파고드는 일제 문화와 이미지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해방 후 식민지 잔재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을 텐데요. 이는 미술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식 화풍은 윤곽선을 그리지 않는 몰선체화 혹은 단조로운 선을 장식적으로 사용한 목롱체인데요. 기존의 일본식의 화풍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만의 색과 그림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답 중 하나는 바로 선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숨을 불어넣은 서세옥 화백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그림은 선이 살아있는 수묵담체라고 생각한 거죠. 수묵담체는 먹색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색을 보조적으로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후 서세옥 화백은 색을 점점 없애며 단색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작품들을 제작했습니다. 서세옥 작가는 수묵을 현대화시키는데 크게 앞장선 작가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1919년 3월 1일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지난 2019년 3월 1일 3.1절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절은 한민족 모두가 일제로부터 독립선언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 정신과 염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갤러리 벨라모니의 벨투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